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상증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시나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자본금과 자본의 차이, 무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호재 시그널까지 깔끔하게 정리될 겁니다. 자, 오늘은 무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바이오솔루션과 탐런 토탈솔루션이라는 기업이 무상증자가 발생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단기 급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급등에 우리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무상증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뭔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호재 아니야? 라고 그냥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상증자, 이름 그대로 무상,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증자해서 주식수를 늘려서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건데요. 자, 왜 나눠줄까요? 기업이 마치 우리 사회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왜 주식수를 나눠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돈을 안 받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부르는데, 주주들이 어떠한 대가를 내지도 않고 기업은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대신에 어떠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만큼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상증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 자본 잠식 영상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자본이라는 계정은 자본금 플러스 이익 잉여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본금이라고 하면은 쉽게 예시를 들면 내가 이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돈입니다. 내 돈. 내 돈을 가지고 회사를 운용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때 그걸 이익 잉여금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를 하나 창업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돈은 5억인데 5억에 매달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해서 연간 이익이 1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익 잉여금은 1억 원이 되고 자본금은 5억이 되겠죠. 그래서 5억과 1억을 더한 게 바로 자본이 6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본과 자본금 그리고 이익 잉여금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 잉여금을 합쳐서입니다. 그럼 회사가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0만 원이고 이익이 발생해서 이익 잉여금이 4천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상증자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이익 잉여금이 많이 남은 만큼 이 돈을 자본금으로 돌리고 싶어. 자, 왜 자본금으로 돌릴까요? 이익 잉여금을 갖고 있으면 크게는 첫 번째는 이 돈이 남는 걸 가지고 기존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의 역할은 배당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주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이 돈을 회사 돈으로 넘겨서 회사의 자본금을 튼실하게 함으로써 회사가 나중에 경기가 안 좋다라든지 뭔가 불황이 왔을 때도 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고 싶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 이익 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 것보다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한마디로 주주들에게 주면은 배당인 거고 회사가 갖게 되면 무상증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넘기게 되는데, 자, 요런 개념이죠. 이익 잉여금 4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회사 돈으로 넘기게 되면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이익 잉여금이 3천만 원이 되고 자본금은 2천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넘어간 만큼 1,000만 원에 따른 증자. 자, 자본금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식을 그만큼 늘려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익 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건 배당이냐 주식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반면에 이익 잉여금이 4천만 원이고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었다가 이익 잉여금이 3천만 원이 되고 자본금이 2천만 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자본이라는 거는 자본금과 이익 잉여금을 합치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의 자본이나 이때의 자본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본의 개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돈을 안 받고
주식을 나눠주고 자본은 그대로고 자본금만 증가하는 구조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좀 헷갈리셨을 텐데 제가 요거를 좀 풀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잉여금 중에서 자본금으로 이렇게 빼돌린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그래서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은 잉여금이 충분히 많이 나는 회사고 회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본금으로 돌려서 무상증자를 한다. 회사가 좀 재무 건전성이 있다.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요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무상증자 호재 아니야? 요렇게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풀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본금, 제가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준비한 돈이 3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자본도 역시 3천만 원입니다. 초기입니다. 초기에 자본금이 3천만 원, 그리고 자본도 3천만 원인데, 자, 자본금이 3천만 원인 상태에서 이익이 발생해서 7천만 원이라는 잉여금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자본은 3천만 원이었지만 자본금 대비 이익 잉여금이 증가를 하면서 이 둘이 합치면 1억 원이 되죠. 그래서 자본이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회사의 가치는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면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많은 주식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500원이나 10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예시로 액면가가 1000원짜리 주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본금이 3천만 원이면 액면가가 1000원일 경우 주식수는 얼마가 되죠? 자,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자본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본금 나누기 액면가는 당연히 주식수가 되겠죠. 그래서 주식수는 3만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의 발행 주식수가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액면가야 뭐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액면가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발행 주식수는 자본금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카페를 차렸는데 3천만 원을 준비해서 처음에 자본은 3천만 원이었지만 자본금 3천만 원에다가 이익 잉여금이 7천만 원이 발생을 했다라고 봤을 때 일단은 액면가는 1000원, 주식수는 3만 주짜리의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3천만 원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요 자본금을 좀 늘려볼까라고 욕심을 부려보면서 기존에 이익 잉여금이었던 7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요렇게 뚝 떼서 넘기고 이익 잉여금을 4천만 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되죠? 똑같이 1억 원으로 변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회사 돈으로 좀 더 키우고 이익 잉여금을 줄여서 남는 이익 잉여금을 나한테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배당을 주거나 또는 이익 잉여금을 어쨌든 이렇게 모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라는 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다 라고 보면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아까 제가 자본금이 3천만 원이고 이익 잉여금이 7천만 원일 때 자본은 1억이라고 했고 액면가가 1000원이라고 고정을 뒀죠. 액면가는 여러분들 변하지가 않습니다. 1000원입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만 주를 발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식수는 3만 주입니다. 그런데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익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본금은 6천만 원이 돼버렸죠. 자, 액면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1000원입니다. 그러면 주식수는 얼마가 되는 거죠? 바로 6만 주가 되겠죠. 왜?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는 자본금이 됩니다. 그러면 액면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자본금이 늘어난 만큼 주식수도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애초에 이 회사는 주식수가 3만 주였는데 자, 주식수가 6만 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늘어난 주식수를 바로 기존에 나한테 투자를 했던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무상증자라는 게 마치 뭐 사회환원하고 사회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가질 테니까 주식수를 나눠주겠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주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게 무상증자고, 주주들에게 대가를 받고 돈을 받고 주는 게 앞서 강의 영상 올려드렸던 유상증자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주식수가 늘어났는데 회사의 가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자본은 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1억 원이고요. 근데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바로 쉽게 예시로 들었을 때는 이런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마트에서 초코파이 한 박스를 10,000원에 판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아들이 초코파이를 먹고 싶어 하는데 요 놈이 한 박스를 사다 주면 다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10,000원을 주고 사자니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마트 사장이 요거를 조금 머리를 써서 이 박스를 뜯은 다음에 낱개씩 한 개씩 팔아서 한 개당 1,000원으로 팔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박스를 다 사서 먹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낱개 한 개씩은 사겠죠. 그래서 무상증자의 개념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한 박스에 10,000원이나 한 개에 1,000원이나 결국 10개 10,000원이라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변화는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시가총액의 변화는 없는데 결국은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더 주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한 주에 10,000원이었다라고 했을 때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 주식을 더 받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주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1,000주를 더 받습니다. 10,000주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10,000주를 더 받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일단 1,000주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0주가 더 들어와서 2,000주가 됐는데 10,000원짜리 주식이 1,000주를 갖고 있었는데 2,000주가 됐다. 자, 그러면 10,000원짜리 주식이 2,000주의 가치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라 1,000주에 10,000원이었는데 2,000주가 됐기 때문에 이 주가의 가격은 5,000원이 돼버리게 됩니다. 자, 왜? 시가총액은 일반적으로 주가 곱하기 주식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수가 아까 30,000주 대비 60,000주로 늘었기 때문에 주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시가총액은 그대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상증자는 주식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주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게 되고, 이게 결국 무상증자 이후에 권리락을 통해서 10,000원이었던 종목이 갑자기 5,000원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왜 갑자기 5,000원으로 바뀌었죠? 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무상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기존 가격 대비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의 할인을 줘버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효과를 발생했을 때는 어떤 효과로 또 이어지겠습니까? 자, 한 박스를 사 먹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낱개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 사 먹었던 사람들이 사려고 하겠죠. 한마디로 단가가 낮아져서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보게 되고 유동성 증가의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유동성의 증가냐? 자, 인기 상품이고 사람들이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다. 그러면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주가가 낮아지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소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던 제품이에요. 근데 낱개로 판다고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평소에 주가가 너무 비싸서 사고 싶은데 좀 비싸서 부담스러운데 그런 회사가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낮아지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회사가 갑자기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주가가 싸진다고 사람들이 살까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유동성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기 있는 기업들은 유동성 증가로 앞으로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으나
기존의 소외주였거나 비인기주들은 그러한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 이제 무상증자에 대해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익잉여금이 크게 발생을 하고 이익잉여금이 발생을 한 걸 가지고 자본금으로 넘기는 만큼 이익잉여금이 크니 재무건전성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앞서 제가 자본잠식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자본잠식은 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아지면 자본잠식이 됩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본잠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기존의 무상증자 전보다 무상증자 후에가 자본잠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건 회사가 재무건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고도 자본잠식 되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무건전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우량주니까 무상증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격이 낮아지면 주가가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상승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하고 무상증자를 호재로 생각하게 되는데 실전 사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전의 사명은 노터스라는 기업이었고 2022년 하락장에 무상증자가 발생을 했고 무상증자 이후에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점상한가를 가고 막 더 올라갔습니다. 이러면서 당시에 무상증자가 발생하면 주가가 상승한다라고들 생각하시면서 무상증자 테마라는 것이 발생을 했고 그 뒤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다 같이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구음원이라는 기업도 상장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무상증자를 발생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주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공구음원도 그렇고 방금 봤던 노터스, HLB 바이오스텝도 결국은 주가가 다 되돌아오면서 빠져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자본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자본은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잉여금을 갖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거냐 아니면 잉여금을 빼돌려서 기업의 자본금을 늘릴 것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자본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회사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회사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가에 앞으로 상승 방향으로 바꾼다, 하락 방향으로 바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올리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주가가 좀 싸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잠깐 올라갈진 몰라도 도로 크게 떨어지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상증자의 함정에 빠지지 마셔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종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재무건전성이 있다라는 표현은 했지만 재무건전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뜻이지 이 회사가 재무건전성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초우량 기업들은 오히려 무상증자를 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잉여금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줍니다. 무상증자로 회사 돈으로 채우기보다는 잉여금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고 배당을 줌으로써 우리 회사는 주식을 갖고만 있어도 배당을 주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해 라고 주주들에게 어필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초우량 기업들은 무상증자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소형주들 중에서 이런 기업들이 좀 무상증자로 약간 좀 주가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꼬이게 만드는 영향으로 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무상증자에 대한 개념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자본구조의 변경이지 기업의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단기 재료 정도로만 봐야지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투자하는 건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이며 정말 인기 있던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주가가 싸지면 그거는 이제 유동성 증가로의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이런 재무제표의 시리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